네, K스탁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자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종으로 종목 중심으로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인급종 첫 번째 종목 만나볼까요? 네, 오후장 들어서 수소 관련주들에 대한 탄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이 이제 기지개를 켜나요. 오늘 8%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S퓨얼셀도 VI가 발동되면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막 전력이 모자란다. 다른 재생에너지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도 움직일 때도 수소 관련한 종목들이 사실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오늘의 상승을 보고 그 시그널을 좀 읽을 수 있을까요, 변영인 대표님? 네, 우선 오늘 수소 테마가 굉장히 좀 강한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사실 오늘 왜 상승을 할까라고 좀 의구심이 좀 굉장히 클 텐데요. 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478억 원 규모 수소 연구 개발에 대한 신규 지원 대상을 확정했다라는 어떤 이슈가 저희 휴일 때 좀 부각이 좀 된 바 있었는데 여기서는 현재 수소 에너지를 현재 남아도는 이 밀양의 어떤 전력들을 수소 에너지로 좀 대체되면서 최근에 이 화두가 되고 있는 전력 설비와 관련된 이슈 부분을 그렇죠. 수소 에너지 전환으로서 좀 해소를 한다는 어떤 기대감들 이 부분이 오늘 수소 섹터의 전반적인 네. 수급 유입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의 1분기 실적 기조가 최근에 좋지 못한 흐름들 좀 보였는데 매출액이 36.5%가 좀 감소됐었고 이익도 48.1% 좀 감소되면서 이게 설비에 관련된 이연 효과,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어떤 수소 에너지에 관련된 설비 투자라든가 플랜트의 어떤 공급, 공사에 대한 어떤 대금들이 4분기보다 1분기 안에서 확정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좀 있었죠. 이 부분이 2분기로 좀 더 이연되면서 실적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좀 커졌지만 오늘의 어떤 수급 전환은 정부 정책에 관련된 수혜 내지는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관련해서도 이제 연료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다 보니 사실 그 연료전지 관련해서 움직임을 가져갈 때도 두산퓨얼셀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다가 오늘 또 강한 상승 수소 모멘텀과 더불어서 같이 나오고 있고 오늘 두산퓨얼셀, S퓨얼셀뿐만이 아니라 미코도 움직이고 있는데 미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러 이제 모멘텀과 재료에 엮이다 보니 오늘 이제 미코 파워로 여기에 같이 동참하는 건지 아니면 반도체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오늘의 미코의 상승은 어느 쪽인가요? 미코는 사실 오늘 두 가지다. 수급 유입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TC본드에 들어가는 이 TC본드 히터죠. 여기에 들어가는 히터를 국산화해서 최근에 어떤 개발 상용화에 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HBM 향에 관련된 이 부품 수혜 또는 이 모멘텀들이 좀 부각이 된 바 있었고 오늘 사실 이 수소 섹터에 관련된 수급도 긍정적인 측면을 좀 작용하면서 현재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44,920원을 좀 터치하고 일부 상승폭을 좀 되돌리긴 했지만 저는 단기적 수급은 반도체주의 어떤 수급이 좀 개선됐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모멘텀과 함께 또 미코까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코 역시 최근에 수급도 탄탄하게 유입되는 만큼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지금 두산퓨얼셀을 대표적으로 인급종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학수 파트너님, 오늘 두산퓨얼셀의 상승을 보고 수소 그리고 연료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복합적으로 제대로 분출을 한다라는 시그널 오늘의 장대 양봉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현재 그 섹터들이 굉장히 지금 안 올라왔었던 그런 상황이고 소외돼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청정 에너지에 대한 여건들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로 부각될 텐데 아직은 움직이기 전이거든요. 움직이기 전인 상태에서 반등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수급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이 주식이 올라왔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같이 이슈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외국인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결국은 이 회사의 실적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얼마만큼 나올 거냐, 이 부분이 먼저 해소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이슈적 여건에 의해서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바닥 부분에서 올라오는 거를 맞아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접근은 좀 나중에 하시는 게 확인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지금 연료전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고 지금 수소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또 오르지 않은 섹터 내에서 수냉매와 더불어서 이제 두산퓨얼셀, S퓨얼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일단 매력도와 연속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좀 보수적인 관점의 의견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임급종, 지금 바로 눈에 띄는 그 종목 팩트체크 또 들어가 볼까요? 자, 오아시스 마켓의 호실적과 함께 최근에 또 좌사주 취득 소식을 전하면서 긍정 모멘텀을 안고 조용히 강한 반등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지어소프트입니다. 7% 상승 보이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내내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전고점을 향해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개별주 안에서 지어소프트 이렇게 조용히 올라오고 있는 거 아셨어요? 사실 뭐 상장 모멘텀을 계속해서 좀 주목해보자라고 좀 제가 이제 과거 방송에서 말씀 좀 드린 바 오아시스 있었는데, 마켓에. 네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실적 기대감들은 조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좀 있었다는 네. 관점에서 상당히 좀 이례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1분기 실적이 사실 뭐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좀 달성했고, 여기서는 자회사 오아시스 마켓의 수익성들이 좀 더 크게 개선됐던 점, 4분기에 적자로 좀 전환됐던 일부 어떤 조정 항목들이 근본의 판관비의 개선 내지는 직거래 부분에 관련된 원가를 좀 더 크게 개선시켰던 요인 때문에 이익의 극대화로 좀 작용했던 측면이 아마 좀 상승의 배경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여기 더해서 100억 원 규모의 이 자기 주식 취득 부분에 대해서도 주주환원 정책에 관련된 가시화, 이 부분이 추가적인 어떤 상승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해둔 포인트가 자회사의 어떤 상장 일정. 네. 그러니까 작년에 상장 철회한 이후에 과연 올해 연내 상장 일정을 언제쯤 수립할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고, 사실 뭐 보수 관점에서 내실을 조금 더 다진 이후에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좀 제시한 만큼 지어소프트가 아마 하반기에 구체화되는 일정 내지는 내년 상반기에는 상장 일정들을 좀 더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그래서 판단되고 더 갈 수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저는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뭐 주주환원 정책에 관련된 관점에서도 접근은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1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네. 이제 2분기에서는 과연 이익 기조를 계속해서 좀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추세적인 어떤 대응보다는 좀 조정시 매수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또 반등 탄력을 가져온 만큼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기회로 보자. 특히나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회자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오아시스 마켓의 IPO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반복하다 보니 주가도 같이 좀 연동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금 연내 IPO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또 실적과 함께 반등에 나서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보자. 지어소프트까지 임급종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어떤 종목들이 VI가 발동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을까요? 시황센터 연결해 봅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금 이 시각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 매수가 좋은데 삼성전자는 왜 외국인이 팔면서 또 약세로 전환을 하는지 시황 분위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시황센터 먼저 코스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CPI 결과에 안심하면서 1% 넘는 상승 출발한 우리 시장이었죠. 장중 2,773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전고점 2,779포인트를 돌파하리라는 기대도 있었는데요. 오후장에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약세를 전환하는 등 오름폭을 조금 줄인 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0.75%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견조합니다. 현재 상태를 보면 0.87% 상승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점은 환율입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오늘 엔화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더 내려서요. 현재 22원 내려서 1,346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변동성 키우는 종목들 무엇이 있을까요? VI 발동된 종목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I 장치는 변동성 완화 장치로 큰 폭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잠시 거래가 정지되는 장치인데요. 1시가 되면서 각 1시가 가까워지면서 다수의 VI 종목들 확인됐습니다. 먼저 유유제약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14% 급등하고 있고요. 또 세경하이테크, 이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모멘텀 있는 종목이죠. 세경하이테크도 11시가 가까워지면서 상승 VI가 발동이 됐습니다. 또 LS 일렉트릭 전력 설비 관련주들 12시 지나면서 조금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1시가 가까워지면서 상승 VI 발동, 또 그린 케미칼까지 상승 VI 발동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 섹터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캠트로닉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유리기판 테마가 급등했었죠. 캠트로닉스가 EUV 노광 공정의 핵심 원료 피즈 MEA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의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급등했는데요. 또 캠트로닉스는 유리기판 테마로도 엮이는 종목인데 캠트로닉스의 급등 후에 HB 테크놀로지와 필옵틱스, 또 YC캠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캠트로닉스는 상한가 가까이 도달을 했다가 현재는 24% 급등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상승률을 계속 높이는 종목은 전력 설비 섹터입니다. 특히 LS 일렉트릭이 계속해서 상승폭을 높이더니 12시를 넘어서 1시가 가까워져서는 상승 VI까지 발동이 됐는데요. LS도 함께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전력 관련해서는 LS 일렉트릭이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다만 종목군들이 다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계속해서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 수급이 또 유입되고 있는 부분 특징적이네요. 이어서 계속해서 VI 발동 종목 내에서 인급종 팩트체크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인급종입니다. 자, 캠트로닉스 오늘 VI 발동 종목 중에 진단 종목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현재 이 시각에도 25%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유리기판뿐만이 아니라 지금 EUV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강한 상승입니다. 지금 애플 OLED 그 아이패드 물량으로 1분기도 뭐 흑자 전환 좋았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또 EUV 관련해서도 최종 테스트에 돌입을 하면서 양산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고 또 삼성이라든지 글로벌 업체들이 유리기판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라는 이슈까지 지금 이슈와 복합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종목인데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상수 대표님, 그러면 캠트로닉스는 지금 더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기대감을 거의 다 반영한 자리일까요? 더 가야죠. 더 갈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이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에서 급등하는 부분에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굳이 팔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은 내리는 그런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이 캠트로닉스에 대한 이슈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맞아요. 정말 진짜 삼성전기와 유리기판의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11조 원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삼성전기가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인데 협업을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일 거고요. 삼성전자와 또 연결이 되나요? 노광 장비죠, 그죠? 그래서 그 극자화에서 노광 장비에 대한 핵심 원료, 진짜 고순도를 포함하고 있는 이 원료를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테스트돼서 통과했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주가가 올라올 네네.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이제 애플 신형 우리 그 MC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삼성 디스플레이와 관련되어 있는 연관이 있고 이 회사가요. 자율주행에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무선 충전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도 연결돼 있거든요. 특히 또 에너지 관련되어 있어서는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많죠, 재료가.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들만 사고 있네요. 외국인들이 산다라는 것은 이 종목에 어느 정도의 파악이 된 상황에서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제일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의 가격이 35,850원, 900원 움직이네요. 네. 현재의 가격에서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해서 조금 더 높게 팔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막 수익 실현 안 하셔도 돼요? 네, 물론 이제 부담은 있어요. 윗골이 달면 어떡하나라는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윗골이가 달리겠지만 만약에 달린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재차 매수하는 포인트를 잡고 짧게 매매하는 것 아니면은 갖고 있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캠트로닉스 보유자의 관점에서도 보유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해보자, 더 달릴 수 있는 힘에 대한 분석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급종 살펴볼까요? 자, 오늘 VI가 발동되면서 더 치고 가나 싶었더니 윗꼬리를 달고 힘이 빠진 종목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계측 장비 업체죠. 오늘 단독 보도로 삼성전자의 HBM 검사 장비를 수주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자마자 VI가 걸렸었는데 단독 보도였습니다. 한 언론 보도사에서 나온 내용이었는데 곧바로 좀 힘이 빠져버렸단 말이죠. 변영인 대표님, 네네. 오늘의 그 흐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사실 이 호재와 악재를 모두 다 동반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악재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에 관련된 여파인데 1분기 매출액이 3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은
59억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59억 원인데 이게 전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는 매출액 대비해서 급감했고요. 손실의 규모도 더 컸다. 이 부분은 특히나 우리가 반도체주의 실적 괴리에 좀 더 주의하자라고 제가 그동안 좀 강조했던 부분들, 특히 장비주의 경우에는 기대치는 굉장히 좀 높았는데 1분기 실적에 대한 기조는 지난 4분기보다도 굉장히 좀 현재 좀 급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기대치를 좀 수반하지 못했던 점. 그래서 오늘 뭐 단독 보도가 이 MI 장비 세대를 좀 공급한다. 그래서 대당 30대 30억에 좀 육박하는 금액, 전체 90억 원 규모로 네. 좀 추정되고 있는데 이 매출이 만약에 확정 매출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제작 기간이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소요한다라고 보면 이게 2분기 실적 기조도 굉장히 좀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3분기부터는 해당 실적이 반영되면서 이익 개선을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좀 보여준 측면처럼 단순한 기대감만 갖고 좀 접근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적적으로는 뭐 1분기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좀 실적의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측면에서는 단순 모멘텀만 보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인급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살펴봐도 네. 될까요? 삼성전자가 오늘 전체적인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매수 우위고 반도체주들이 흐름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에는 외국인이 강력한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팔면서 지금 하이닉스는 좋은데 삼성전자 하락 전환하면서 굉장히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흐름을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지금 모 매체에 대한 이 노이즈 이슈가 좀 부각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HBM 임원진들이 급파를 했다. 엔비디아에 지금 급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HBM3 12단에 대해서 퀄테스트를 좀 통과할 수 있다. 또는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네. 어떤 양측의 어떤 주장이 좀 노이즈가. 네. 그렇죠. 그래서 HBM3 모델에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이 양산에 관련된 수요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이를 아직 공식화된 어떤 답변을 좀 내놓고 있지 못한 네. 상태에서의 어떤 추측들만 좀 굉장히 좀 커졌기 때문에 실적 컨퍼런스에서 언급했던 2분기부터 양산 그리고 하반기부터 이 확장되는 어떤 HBM 공급량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이 온도 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어떤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일단 좀 기대치를 낮추고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계속 조정 시 관심을 가져서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고대역 반도체 부분에 관련된 공급량들 여기서 이제 일정들이 좀 더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공급을 못한다라는 것을 확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 점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1분기 실적 기조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점이 좀 단순하게 조금 약간의 어떤 노이즈로 좀 작용을 하겠지만 저는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엔비디아 향 지금 노이즈로 인해서 다소 좀 몸살을 앓고 있는 삼성전자 하지만 계속해서 기회를 엿볼 수는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오늘 이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된 흐름까지 인급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시장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변영인 대표 그리고 신학수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빅데이터로 본 증시 류용민 캐스터가 오후자 포착된 종목 정리해드립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떤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상위에는 우리기술이 보입니다. 투자사의 신기술 개발 소식을 최근 연일 강세를 이어왔는데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달성하면서 4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고 거래량은 7,400만 주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서 관련주들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I 메탈, 대한전선 등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가운데 KBI 메탈은 3거래일 연속 급등을 보이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리기판주들도 강한데요. HB 테크놀로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상용화 기대 감소 강세를 이어오다가 최근엔 주가가 횡보세를 보였었는데 캠트로닉스의 호실적 소식도 테만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면서 거래량이 오늘 높습니다. 전일 대비 700% 넘게 급증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등의 관세를 인상한다는 소식에 반사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도 거래량이 급증했는데요. 성호전자와 대창은 각각 600%, 200% 넘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위단에 올라와 있고요. 화장품주 코리아나도 거래량이 1,700% 넘게 급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에도 이 화장품주들이 많은데요. 주요 화장품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인 데다 수출국 다변화로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화장품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승률 상위 최상위단에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오플로우도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슐린 펌프 이오 패치와 관련해 해외 판로가 다시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됐음에도 급등을 이어가면서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캠트로닉스와 이수페타시스도 강한데요.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를 줄상향하면서 상승에 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케미칼도 상승률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로 탄소 배출이 폭증한 뒤 마이크로소프트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주요 공급 업체들의 무탄소 전력 활용을 강제하면서 국내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한 동사의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오후장 포착된 종목에 대한 판정 이어가 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휴먼자산운용 윤여민 이사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바로 오늘의 판정 종목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오늘 반도체주 내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스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수페타시스 현재 이 시각에도 16% 급등 탄력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신고가 흐름 속에 기대를 같이 키우기도 했고요. 최근에 미국 같은 피어 종목이 TTM 테크놀로지가 계속해서 가는 흐름을 보고 과연 이수페타시스가 언제 갈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군요. 자, 기업 분석에는 이건희 대표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는 윤여민 이사가 각각 또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전략 세워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의 기업 분석 들어보기에 앞서서 사실 이수페타시스가 이건희 대표의 한 달 전 이 종목 겨루기에 또 유망주였거든요. 그때 들고 오신 이후에 오늘 수익률을 봤을 때 시가 기준으로 해서 8%긴 합니다만 오늘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땐 거의 20% 가까운 수익률로 이수페타시스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선진뷰티사이언스까지 최근에 또 말씀해 주신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이건희 대표님 이럴 때가 딱 좋은 거예요. 이 종목 겨루기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좋은 흐름 보이고 있어서 판정 종목으로 또 본다라는 것이 자, 오늘 AS 겸 급등 나온 이수페타시스 지금 자리에서의 기업 분석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주로 뭐 심텍이나 대덕전자 이런 회사 비슷하게 PCB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PCB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럼 이수페타시스만 유독 강한 이유가 뭘까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초다층 이제 많이 쌓아서 만드는 거죠. 이제 다층 PCB 전문 기업인데 이게 적용 분야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느냐인데 AI 가속기 이제 엔비디아 향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보면 구체적으로 원래 많이 납품하던 데는 데이터 센터와 통신 장비 쪽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세 분야가 다 AI와 엮여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매출의 거의 100%가 다 지금 AI와 관련된 연관된 PCB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텐데 문제는 공장을 풀로 돌려도 이걸 다 팔아도 실적이 더 좋아지진 않으니까 공장을 더 짓고 있는데 그걸 지금 하반기에 이제 완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뭐 적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AI 가속기 분야의 성장 이런 것들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4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오늘은 이제 5만 원대까지 한번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점프를 했는데 사실은 진짜로 기대되는 실적은 3분기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미 좀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PER 기준으로 보면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올라서 한 28배에서 30배 사이 정도까지 올라온 걸로 지금 보이고 올해 이제 실적 기준입니다. PBR 같은 경우는 7.5배 정도에서 8배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그러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내년 실적까지 아마 땡겨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PER은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되는 그런 이제 섹터가 됐다, 종목이 됐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뭐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도 좋았고 또 증설을 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의 실적 기대감이 더 높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그 모멘텀을 한 대 가져가는 이스페타시스, 지금 MLB 쇼티지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성장성에 대해서 여전히 지켜볼 만하다라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더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은 어떨까요? 윤여빈 이사님이 오늘 모처럼 또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좀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좀 SK하이닉스 대장주죠. 대장주가 지금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하면서 특히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리포트가 좀 장전에 나오면서 특히 이제 이스페사티스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 3월 28일,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반 정도 전이죠. 지금 46,500원 장중 신고가를 좀 기록한 이후에 거의 한 달 반 정도는 좀 차익 실현 매물, 그다음에 좀 박스권을 그리면서 좀 횡보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는 한 35,000원에서 한 44,000원대 좀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 오늘부로 지금 그 박스권을 뚫고 올라온 모습, 거의 이제 신고가의 어떤 흐름이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오늘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새로운 시세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의 어떤 제가 볼 때 갭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도 또 다시 한번 좀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단을 올려가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새로운 박스권, 레벨업에 대한 기대를 또 짚어주셨습니다. 답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두 분의 판정 화면을 통해 만나볼까요? 네, 긍정적인 모멘텀, 그리고 성장, 이렇게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이 열렸나. 네, 이수페타시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더 달릴 수 있다. 힘찬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건희 대표님은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실적 우상향이 전망된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실적 더 좋아지니까 더 갈 수 있다로 판정을 내려주셨어요. 예. 이건희 대표님, 추가 부연 설명 더 들어볼까요? 예, 일단 지금 올해 가이던스만 보더라도 지금 한 영업이익이 한 1,200억 가까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1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만큼 2분기, 3분기 지날수록 조금씩 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한 1분기에 230억 나왔는데 원래 예상은 한 180억대였는데 230억이 나온 거고요. 2분기에도 이제 전망들을 보면 24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잘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쇼티지가 난다는 거는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받고 싶은 사람은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량이 제한돼 있다라고 하면 이게 뭐 마진율도 높아지고 가격도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조금 더 계속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주액도 계속 증가하고 또 3분기 이후에 대한 기대감, 공장을 얼마만큼 규모로 짓고 있는지 뻔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늘리면 캐파가 얼마큼 늘어난다. 지금 그거를 지금 현재 가격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럼 이것도 아마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도 계속 우상향하면서 가이던스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지금 한 단계 계단식으로 상승을 좀 지루한 모습으로 보이다가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5만 원대에서 공방을 하면서 더 다시 한번 그 다음 레벨을 노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5만 원대 공방에 있을 때에 없으신 분들은 신규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뭐 일단 오늘 종목들이 보면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보면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는데 이스페타시스는 그래도 잘 지키고 있죠.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아직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이스페타시스는 특히 거래량이 이렇게 1,000만 주 이상 나올 때는 절대 강한 모습을 항상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타이밍 다음은 이제 다음 목표가는 아마 5만 5천 원대까지 가려고 노력을 할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두 분 다 굉장히 힘찬 말소리와 함께 더 달릴 수 있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주신 만큼 자, 이번에는 기술적 분석도 주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역시 긍정적인 판정을 내려주셨어요, 윤여민 이사님. 네, 일단 사실은 뭐 지루했던 지금 박스권을 좀 뚫고 올라간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갭으로 메꾸러 오는 어떤 그러한 시점은 오히려 좀 매수 타이밍. 근데 이제 그런 타이밍이
올지에 대한 부분도 좀 퀘스천이 듭니다. 앞에서 좀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거의 윗꼬리가 달리지 않고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네. 유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세는 계속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5만 원대 초반에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종가 마감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뭐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두 분의 최종 결론 더 달릴 수 있다라는 의견 주신 만큼 함께 얼마나 더 달릴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종목 함께 겨뤄보도록 할까요? 종목들에 대한 성과가 좋은 만큼 오늘의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와, 그동안 정말 힘들다 했던 HPSP. 네, 과연 이제 좀 반등을 좀 더 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맞서는 세트레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건희 대표의 HPSP는 지난 3월경에 사실 가져오신 바가 있어요. 그 이후에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오늘 살짝 좀 반등에 나서나 싶었는데 힘이 그렇게 또 강하지는 않거든요. HPSP 사실 갖고 계신 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반등에 대한 트리거가 과연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좀 희망을 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다행이에요. 이제 HPSP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11월 달에 급등하면서 그 뒤로 이제 쭉 추세적으로 상승하다가 올해 2월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 뒤로 쭉 계속 빠지고 있죠. 그 상승했던 11월 이제 말경인데 그때 가격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은 다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하락을 5만 원대 잘 지키고 있던, 그러니까 4만 원대 잘 지키고 있던 가격 한 5만 원, 1천 원대였죠. 그때를 잘 지키다가 빠진 이유 자체가 매각 이슈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매각 이슈가 아니다라고 바로 부정하면서 주가가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이제 좀 걷기 시작했는데, 회사의 근본은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저온고압 수소 어린이링 장비에서 TSMC가 최근에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TSMC 독점 납품한 회사고요. 여전히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라든지 TSMC 매출 비중을 보면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됐고, 펀더멘탈이라든지 앞으로의 그 수소 고압 어닐링 장비의 사용처 확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씩 모아가셔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예, 앞으로 이제 TSMC가 같이 성장하면서 지금 TSMC가 나빠질 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계속 지금 장비가 납품된다라고 하면 수주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한 단계 업사이드 되면서 오히려 가파르게 이 하락폭을 메꾸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타이밍에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또 타이밍을 잡아주셨습니다. HPSP의 희망을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으로 좀 희망을 얻지 않으셨을까, 좀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세트레가이 강하게 치고 올라선 이후에 추세 자리 잘 지키고 있는데 5월이 또 세트레가이의 그 달이 될 수 있을지, 또 어떤 모멘텀 주목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좀 우주항공 쪽에서 봤을 때 좀 가장 가볍게 움직이는 AP 위성이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좀 출발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뭐 스페이스 X라든지 아마존 같은 좀 민간 기업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드라이버가 많이 걸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5월달 같은 경우 우주항공 섹터와 관련돼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AP 위성이 간 만큼 좀 두 번째 주자로 세트레가이도 저는 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초소형 군집 위성 1호를 지금 4월 24일 날 좀 발사를 했죠. 뉴질랜드에서 발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1호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우주 개발에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또 이제 하나 시스템하고 이제 이 군수 장비라든지 IT 서비스로 관련돼서 1,000억 이상의 좀 신규 수주를 계약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파트너사를 통해서 고해상도 영상 수출까지도 가능한 어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는 숫자가 좀 찍히는 섹터로서 지금 변모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스트라가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추세를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트레이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트레가이 5월 동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 그리고 세트레가이 종목 겨루기로 또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건희 대표 그리고 윤여민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